왜 인디카를 하셨는지. 제가 이제 인디카를 하게 된 계기는 기후변화 관련돼서 아열대가 돼가는데 인디카를 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장기적으로 우리 한반도도 이제 인디카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장립종이 왜냐면 아무래도 이게 취향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트렌드 변화, 그리고 기후 변화, 그리고 또 정부의 식량 수급 안정 정책과 맞물려서 이 장립종이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남자에게 농업세계입니다. 오늘은 해남을 찾아왔습니다. 해남에서 장립종 모내기를 한다 해가지고 장립종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해남의 올해 농사는 어떤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현장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해남의 땅끝 친환경 황토마을 대표를 맡고 있는 윤영식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멀리까지 찾아주시고. 네. 그럼 이제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조금 소개해 주시겠어요? 땅끝 황토 친환경 영농조합법인이에요. 상당히 이제 올드한데 처음에 제가 회사를 만들 때 우린 땅끝이야 그리고 황토야. 이 보시면 해남에 황토가 또 황토죠? 상당히 좀 좋잖아요. 그래서 네네. 황토야. 그리고 우리는 유기농업을 지향해. 유기농업을 지향하기 때문에 친환경을 넣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다 유기농업만 하잖아요. 회사 이름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네요. 회사 이름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땅끝 황토 친환경 영농조합법인. 네. 한 100여 농가 정도 돼요. 100여 농가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한 700헥타 정도. 700헥타르가 네, 한 영농조합법인에서. 네. 저희가 이제 계약 재배하는 농가들.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직영 농장은 140헥타.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직접 재배하는데 거기는 이제 장립종도 심고, 그리고 유채, 그 다음에 뭐 밀크시슬, 뭐 이런 거 다양한 작목들을 심는 거죠. 140헥타르를 직접 농사 짓는다는 것은 사실 상상이 안 가거든요. 네. 엄청 넓잖아요, 그죠? 그렇죠. 사실 이제 그 140헥타르 농사 짓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작게 뭐 1헥타르 농사 짓는 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단위가 이제 달라지고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규모화된 영농의 효과에 대한 이 좀 데이터도 좀 제가 만들어야 되는데 뭐 그동안은 아직까지 좀 소홀해서 아무튼 이제 그 부분도 좀 만들어 내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걸 지금 기획하게 된 제 나름대로의 동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다운돼 있죠.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육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쌀이 이제 많이 최고치로 생산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육종이 큰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이제 그런데 그건 이제 생산력 측면에서만 본 거였고, 이제 소비자의 다양성의 측면에 봤을 때는 이제 아직도 육종을 좀 해야 되는데 꾸준히 해야죠. 네, 꾸준히 해야 되는데 기온은 계속 바뀌고 시장도 바뀌니까. 예,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연구를 하는 젊은 친구들이 그 실제로 이제 희망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육종을 해서 갈 자리가 있고, 육종을 해서 돈을 벌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먹고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세계 시장에 나가야죠. 네. 우리 품종으로 세계 시장에 나가고, 우리 쌀로 그렇죠. 세계 시장에 나가고. 전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좀 모아서 육종 하시는 분들이 한 군데에 모여서 같이 정보 교류도 하고, 이제 각 대학별로 친구들인데 모여서 이제 자기들끼리 정보 교류도 하고 네트워크도 만들고, 또 이제 이렇게 가면서 좀 서로 이제 힘도 좀 내고, 또 여기서 또 유의미한 성과들이 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또 발전적으로 또 뭔가를 또 도모를 할 수 있고. 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네네네. 인디카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왜 인디카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제가 이제 인디카를 하게 된 계기는, 지금 이제 사실 저희가 기온을, 그래서 저도 좀 찾아봤는데, 등숙기 8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등숙기의 온도가, 적산 온도가 중요한데, 보통 우리 자포니카가 1100도에서 1200도 사이에서 그 등숙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한 60일 정도, 예전 같으면 55일에서 60일 정도 되면 등숙이 완료가 됐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24년 기준으로 보니까 1260도까지 올라갔고요. 많이 그리고 올라갔네요. 이제 평균 기온도 22도에서 26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등숙기가 당겨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최고 45일까지 당겨졌고요. 그 다음에 50일. 이 정도면 이제 수확이 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아열대가 돼 가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 온도적으로 봤을 때 아열대가 돼 가는데, 이제 거기에 맞는 그러면
품종은 뭐냐 이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기후변화 관련돼서 아열대가 돼가는데 인디카를 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장기적으로 우리 한반도도 이제 인디카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열대지방에서만 먹던 인디카를 이제 온대지방인 우리나라에서도 재배할 수 있게 되었고요. 해남은 기후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진심인 지자체라서 해남에 있는 이제 땅끝 황토 친환경 영농 법인이라는 그 민간 법인과 함께 현장 평가 실험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여러 대학 교수님이 또 많이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장립종에 대해서 기대가 상당히 큰가 봅니다. 예, 뭐 장립종이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게 취향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트렌드 변화, 그리고 기후 변화, 그리고 또 정부의 식량 수급 안정 정책과 맞물려서 이 장립종이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자체와 민간 또 대학들이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좋은 장립종을 만들어서 해외에서 각광받을 수 있는 또 이런 장립종이 되고요. 또 가공 특성도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면류나 이런 데서도 볶음밥 이런 거 만들 때도 아주 훌륭한 거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 도전 공장입니다. 도전 시설이고요. 저희가 뭐 이 생산량 1년에 한 4,000톤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유기농 전용으로만 일반 쌀은 전혀 않고 유기농만 해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유기농에 적합한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런 기후변화라든가 네. 정부에서 얘기하는 수급 조절 뭐 이런 차원에서 또 있지만 이제 저희 그 회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소비자의 트렌드, 소비자의 기호 이런 게 또 쌀의 다양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인디카를 저도 이제 신게 됐고 그 이면에는 보면 지금 이제 최근에는 이제 온볼푸드라고 그래서 그 보통 이제 즉석밥을 중심으로 한 여러 조리된 밥들 이런 밥들이 많이 지금 팔리잖아요. 식생활 패턴이 바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온볼푸드에는 사실 자포니카가 좀 적합하지 않고 오히려 인디카가 훨씬 더 낫죠. 소비자 트렌드가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최근에 이제 또 인디카가 가볍잖아요. 그렇죠. 라이트하기 때문에 소화도 잘 되고 그러니까 뭐 고기를 먹을 때 자포니카를 먹는 것보다 인디카를 먹는 게 훨씬 더 편한 거죠. 그래서 이런 수요도 지금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의 동남아나 이런 데서 그 외국에서 그런 음식을 접해 보셨던 분들이 이제 집에서도 해 먹는 이런 층들이 좀 늘어났고 혈당 스파이크를 좀 낮춰준다거나 뭐 이런 게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이제 인디카가 앞으로는 많이 늘어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대표님께서는 이제 쌀을 단순히 이제 많이 생산하겠다 이게 아니고 네. 고객의 시장의 변화를 봐가면서 위를 봐서 대응하는 방식으로 보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보통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쌀의 사업 전략 같은 게 가지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죠. 저희는 이제 품종 중심의 전략을 처음에 가져갔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0년도 2009년에 지금 설립을 해서 2010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했는데 저희 이제 회사의 전략은 품종 중심으로 가자고 한 거죠. 그때까지 혼합이었잖아요. 그랬죠. 쌀은 다 이제 혼합 20kg 뭐 이렇게 나왔는데 가격으로 승부하던. 네, 가격으로 승부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 저희는 여기에서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후발주자라서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품종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 했던 게 이제 하이암이었죠. 그랬죠. 하이암이라는 품종을 저희가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했는데 10년 동안이나 묵혀진 걸 가져다가 저희가 재배를 시작해서 하이아미가 원래 아미노산, 하이아미노 애시드잖아요. 아미노산이 많다고 그래서 학교 급식용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학교 급식에 하이아미라는 딱지를 붙여서 넣은 거죠. 그때까지 급식은 다 혼합이었는데 저희가 품종으로 들어가서 이제 학교 급식 시장을 판도를 바꾼 거죠.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고희정 교수님이 개발하셨던 선홍 시리즈, 선홍 21호.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진중규 교수님이 개발한 IPS. 그리고 또 IPS는 장립종이죠? 네, 장립종이죠. 그리고 또 천지향이라는 향미. 근데 이제 이런 품종들은 사실은 하이아미는 다르지만 다른 품종도 저희가 기술 이전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 회사만 사용하는 품종이죠. 그래서 저희 회사만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다양한 라인업을 갖춘 거죠. 땅끝 황토 친환경이죠. 네네네. 땅끝 황토 친환경에서는 시장별로 해가지고 이제 품종을 다르게 맞습니다. 가는 전략을 만들고 있는 거네요. 네네. 급식하고 유아 시장은 하이아미. 네. 그다음에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선홍 21호가 약간 가바 성분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뭐 치매 예방이나 뭐 이런 두뇌 활동 개선 이런 이슈가 있어서 이 가바쌀은 이제 성인들한테 중심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천지향은 이제 향미기 때문에 향의 특성 기호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이게 나가는 거고. 밥향이 구수한 밥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좋아합니다. 이제
우리 IPS 같은 거 장립종, 이 IPS를 유시한 장립종은 네. 이제 그 요리용 쌀. 이제 요리용 쌀로 특화됐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장립종 IPS의 전망은 이게 우리 쌀국수 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면 쪽으로도 가공용으로도 좋고, 이제 더 큰 비전으로 보자면 이제 수출용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우리 쌀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는 네. 뭐 해답을 저희한테 막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어떤 품종별로 해가지고 고객별로 네. 다양화해가지고 네. 어떻게 시장을 뚫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가격도 또 평균적인 가격보다 훨씬 더 높잖아요. 그렇죠. 소비자들인데 그만큼 네. 인지도를 높여 나가면서 하는 거고. 네네. 아, 그래서 이제 저희의 전략은 농진청에 뭐 이제 그거 어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누구나 다 심는 그런 벼는 심지 않는다. 아, 우리만의 벼, 이게 우리만의 특색 있는 벼를 개발하고 만들어서 또 찾아서 그렇게 심는다. 근데 그것은 소비자의 트렌드에 맞는 앞으로 이제 그 우리 쌀의 그 트렌드에 맞는 것들을 찾아서 이제 많지는 않지만 이제 소량 다품종 소량 아하. 이런 형태로 지금 해 나가는 거고요. 이제 지금 보시는 이렇게 육종하는 이란에도 이 이유도 여기에서 저희가 고르는 거죠. 네. 여기 이제 다양하게 많이 지금 들어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여기에서 앞으로 이제 뭐 1년, 2년, 3년 사이에 이제 뭐 이슈가 될 만한 것들, 그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 다수학 품종이 있어야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수출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네, 많지는 우리나라가 않은데, 쌀 네. 자체를 수출을 별로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거기에 비하면 어쨌든 굉장히 많은 양을 수출하고 네. 계시가지고 네, 저도 네. 굉장히 놀랐는데 네. 국내가 쌀 브랜드도 많고 경쟁도 심하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학교 급식을 처음에 이제 막 그 좀 주력으로 해서 들어가서 했는데 학교 급식도 이제 이후에 후발주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경쟁이 좀 심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걸 좀 뚫어볼까? 경쟁이 없는 시장은 어디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본 거죠. 그러다가 이거 수출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정말 용감하세요. 네. 어느 나라로 수출하고 있는 거예요, 쌀은? 그래서 쌀은 이제 주로 미국으로 많이 나가고 있고, 미국, 캐나다, 뭐 네. 중국도 이제 조금 나가고요. 네. 싱가포르 이렇게 나가고, 카자흐스탄. 이제 오가닉 스티키 라이스는 이가 지금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쌀이고요. 이가 지금 홀푸드에서 팔고 있는, 잘 나가나요? 홀마트에서 팔고 있는 쌀인데 꾸준하게 나가요. 그래서 올해 훨씬 더 이제 생산량이 수출량이 좀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얘는 지금 카자흐스탄 나가는 쌀이고요. 카자흐스탄에 지금 CU 마켓에 판매되고 있는 쌀입니다. 아, 다양한 쌀이 많네요. 그런데 얘는 지금 저희가 출시를 하려고 지금 만들어놨는데, 이거는 그 김밥 라이스라고 그래서 아예 이제 현재 이제 김밥에 대한 그 세계적인 그 이미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제 그 김밥 전용 쌀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로 김밥쌀을 만드는. 저는 김밥에 대한 쌀이 정말로 개발된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 그렇죠. 밥의 경도라든가 이런 걸 네, 맞아요. 다 만들어야 네. 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식어서도 좀 맛있고, 맞아. 뭐 단백질 함량이 좀 적고, 그 다음에 쌀알도 조금 찰기가 있으면서도 좀 이제 뭐 고슬고슬하고 뭐 이런. 그리고 이제 핵심은 이게 식었다가 다시 식어서도 먹기도 하고 다시 데펴서도 먹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알칼리 붕괴도가 좀 낮아야 돼요. 근데 우리 자포니카 쌀들이 대부분 다 알칼리 붕괴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서 좀 불리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제 생각에는 장립종 중에서 그 약간의 찰기가 더 있는 그 품종이 있으면 오히려 이런 김밥용 쌀이나 그런 뭐 국밥 전용 쌀이나 볶음밥 전용 쌀 뭐 이런 걸로 그 비빔밥이나 김밥 전용 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뭐 늘어나기는 계속 늘어날 수 있는데, 이제 수출에서 가장 이제 문제는 어쨌든 가격 경쟁력에 대한 문제고, 그렇죠. 저희가 그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수년 동안 이 시장 조사를 지금 많이 했고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 자포니카가 가지는 한계가 있어요. 물론 시장 자체가 적기도 해요. 전 세계 한 90% 정도가 인디카고 10% 자포니카니까 일본이 가지고 있는 고시가리의 벽을 넘어서기가 어려워요. 그건 한계죠. 한계죠.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네.
고시가리의 아류로 취급받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일본이 원체 이제 그 문화적인 역량, 그 일본이 한참 잘 나갈 때 스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네, 그걸 이제 그 같이 섞어서 팔면서 스시 문화를 만들어냈고 거기에 적합한 거는 고시가리였고 이제 그걸 이제 일본 쌀의 대명사로 자포니카라고 원래 이제 자포니카를 일본 학자들이 분류한 것이긴 그러니까. 하지만 그냥 자포니카 하면 일본 쌀로 그러니까. 통하고 이제 둥글고 이런 쌀들은 고시가리가 아예 스탠다드가 돼버렸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곳에서는 일본이 이제 거의 뭐 고시가리를 뭐 비쌀 때는 2만 원이 넘게 키로에 지금 판매를 하면서 오. 일본에서는 중국에서는 고시가리를 사치품이라고 신문에 그렇게 나올 정도로 아하. 엄청나게 이제 그렇죠. 브랜드가 올라가 있는 거죠. 한국 쌀도 그래 돼야 되는데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일본이 아예 수출 단지를 조성해서 아하. 지금 이제 수출을 전략적으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일본은 수출 직불제라 해가지고 맞아요. 헥타르당 약 400만 원, 500만 원 네,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500만 원 같아요. 정도 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5개 정도 지금 네네. 우리말로 RPC를 지정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해서 수출량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쌀을 수출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예 생각을 잘 안 했죠. 수출하겠다는 생각을. 그렇죠. 그러니까 수출 중심으로 사고가 되지 않고 내수에서 이 국내에서 지금 작업하는 이 정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이 수출에 맞춰져 있지 않았던 거죠. 현재도 그렇고. 자,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우리나라 쌀 산업의 미래를 만들어 가려고 그러면은 네. 수출이 우리나라 쌀 산업의 미래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우리나라 쌀이 국내용이었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네. 국내용을 가지고는 우리 국내 소비자도 만족시키기 어렵고 그 다음에 더더구나 세계적인 트렌드를 따라가기 어려우니 얘는 자꾸 수출을 해봐서 우리 쌀을 어떻게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춰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면 품종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고 그러면 가격 경쟁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재배하는 생산 방식이나 규모화의 문제나 이런 것도 고민을 하게 될 거고 그런데 저는 이제 수출이라는 게 그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쌀 수급 문제 있잖아요. 네. 쌀 과잉 문제 이걸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쌀을 가둬서 비축해서 그걸 안고 있다가 싸게 풀어주잖아요. 풀지도 못하죠. 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니까. 오히려 이제 일본처럼 더 공격적으로 그 수출 단지를 조성하고 수출 보조금을 주고 그걸 수출로 빼버린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 훨씬 더 적은 비용을 가지고 수출이라는 효과를 얻게 되고 또 수출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수입도 할 수 있게 되고 뭐 여러 가지 국제적인 교류도 일어나고 정보에 대한 교류도 되고 뭐 이러면서 실제로 쌀 산업 전반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충분히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이제 가격적인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겠지만은 고품질 시장이라고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맞아요. 대표님 사실 그 시장을 뚫고 계신 거고 네네. 비교적 지금까지 성공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제 약간의 지원만 더 있으면 더 잘할 수 네. 있을 것 같고. 네. 네. 그렇죠.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한인시장을 갔죠. 네. 한인시장을 갔는데 시장의 확장성도 부족하고 아무래도 제한적이죠. 그 다음에 가격 경쟁에 있어서 국내에서 보조받은 쌀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 경쟁을 견뎌낼 수가 없죠. 저희는 보조를 받지 않으니까. 사실 그것도 불만을 많으시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온라인 시장으로 가면서 이제 코로나 겹쳐지면서 오히려 온라인 시장이 더 커져서 네. 좀 늘어났고요. 아하. 그리고 이제 아예 그 현지 마켓, 그러니까 홀푸드 마켓이나 또 이제 그 올마트라든가 이런 데로 들어가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운 거죠. 우리는 노컬로 들어가지 않으면 쌀을 늘려낼 수가 없고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USDA 인증을 받은 거죠. 미국 유기 인증을 받고 뭐 중국 유기 인증, 할랄 인증, 뭐 코셔 인증, 뭐 여러 가지 인증은 다 받으셨네요. 인증들 다 받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인증들을 받아서 붙여가지고 USDA 인증 마크, 한국 유기농 인증 마크, 그다음에 뭐 코셔, 뭐 이런 마크를 붙여서 지금 현재는 뭐 홀푸드나 뭐 올마트나 이런 데도 저희 쌀이 들어가 있죠. 엄청난 성과를 이루셨네요. 초기 버전의 지금 가바쌀인데요. 미국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인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는 쌀이고요. 이제 이 쌀도 상당히 이제 저희가 2018년부터 수출을 해서 꾸준히 지금 인기가 있고 현재는 그 아시안마트 쪽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뭐 얘는 지금 이제 싱가포르 수출하는 쌀이고요. 이 포장기로 지금 나가고 있고
여러 번 이제 시장에 도전해 보셨잖아요. 네. 충분히 가능성을 발견하셨습니까? 저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미 이제 일본 쌀에서 스시 문화가 우리 이제 김밥 문화잖아요. 김밥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김밥 라이스도 이제 지금 출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자포니카 쌀 먹는 우리가 인디카 쌀을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양성이잖아요. 다양한 식문화에 대한 접근이잖아요. 그런데 인디카 쌀을 먹었던 사람은 자포니카 쌀에 대한 또 이런 또 수요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수출은 자포니카로 하신 거네. 네, 현재는 자포니카로 하고 있고요. 이제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인디카 쌀도 앞으로는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인디카 쌀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경쟁력이 더 심하죠. 이제 이건 어떻게 가려고 하냐면, 저희가 이제 국내에 있는 한 기업과 협업을 해서 그 기업이 직접 식품으로 만들어서, 즉석밥. 네, 즉석밥 형태로 상품밥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수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풀려고 하고 있죠. 충분히 그러면 이제 가격의 그 차이를 어느 정도 네. 극복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과제인데요.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3년에서 5년 사이에 해내야 될 과제인데, 그러려고 하면 경쟁력이 있으려고 그러면 일단 생산량도 좀 늘려야 되고, 품질에 대한 문제도 해결 좀 해야 되고, 몇 가지 품질적인 이슈가 좀 있어서 그 부분도 해결해야 되고요. 우리가 생산 단가를 얼마만큼 낮출 수 있느냐, 이제 여기까지 저희가 조사가 돼야죠. 가야죠.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뭐 생산 단가가 뭐 1,800원, 2,000원이다. 그럼 얘를 지금 뭐 얼마 정도까지 우리가 예를 들어 50헥타 단지를 했을 때, 100헥타 단지를 했을 때 얼마 정도까지 낮출 수 있어. 그러면 얼마 정도의 갭이 발생하는 거야. 그럼 이 갭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지? 이제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면 저는 수출만 해도 한 뭐 우리가 5만 톤 정도만 수출한다 하면 그 쌀 문제는 거의 좀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5만 톤, 10만 톤 정도면 우리가 수출할 수 있으면 그 정도만 하면은 뭐 어느 정도까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쌀 산업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계시네요. 아이고 뭐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오셨고, 그죠? 네네. 어느 정도 성과를 봐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저는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약간만 좀 이런 새로운 관점으로 좀 시각을 바꿔주면 어떨까, 이렇게 시도하는 영농조합 법인들이 있는데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시장 조사를 해주고, 시장 조사를 도와주고, 예를 들어 일본이 하고 있는 수출 작물 직불제 같은 것도 도입해주고, 이러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AT에서 수출 전문단지 사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업도 좀 상당히 유용하게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긴 한데, 아예 수출 단지를 지정을 해서 이제 수출 단지를 뭐 50헥타든 100헥타든지 지정을 하는데 뭐 공모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면적의 농가들이 합쳐서 수출 단지로 공모를 해서 되어지면 수출 단지의 조건들로 지원을 받고 거기에서 나온 것들을 수출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것들을 몇 개 단지를 묶어서 RPC들이 수출을 전문적으로 하는 RPC들이 이제 또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되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조금 전에 진중현 교수도 만났는데, 진중현 교수 연구팀에서는 여러 가지 쌀 품종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다양한 식성에 맞는 품종을 개발하고 있고, 저번 주에 우리 방송에 출연했던 문정훈 교수는 또 소비자와의 어떤 접점을 만들어가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트렌드를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같이 협력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대표님 또 여러 농민들을 같이 규합을 해가지고 또 어떤 생산비를 낮추는 방식을 찾고, 또 몇 년 동안,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하게 해외 인증을 받으면서 수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 저는 사실 이게 이 모든 것들 우리나라 쌀 산업의 미래를 만들어간 하나의 패키지 딜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약간 이제 의기투합, 의기투합인가요? 그렇죠? 우리 이제 품종을 연구하시는 분. 근데 자기가 필요한 품종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그런 품종들을 개발하는데, 그걸 또 그 소비자 트렌드들을 읽어주시는 분. 그리고 또 저희는 그걸 받아서 생산하면서 실제로 이걸 이렇게 심어봤더니 이건 이런 부분이 좀 문제야. 라고 계속 피드백이 되어지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계속 이제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저는 현장에 오면서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제 모내기를 하고 있잖아요. 학생들하고 다른 대학교 많은 교수님들이 와가지고 같이 이런 걸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이런 것도 옛날에 마치 제가 어릴 때 봤던 모내기 풍경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좋았거든요. 하나의 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근데 지금까지 이제 얘기를 나눴잖아요. 저는 네, 대표님 얘기하면서 굉장히 희망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미래를 굉장히 밝게 네. 생각하고 낙천적으로 네. 생각하고 계시다고 이런 네.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우리나라 쌀 농사 잘 될 것 같죠? 잘 되죠. 잘 돼야죠. 모두 이제 좀 침체되어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침체된 과정에서 우리가 희망을 만들고 하나하나씩 또 해가는 음. 어렵지만 네. 또 그렇게 해나가는 누군가는 또 그렇게 해나가면 다들 또 힘을 얻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우리나라 네. 쌀 농업의 미래가 네. 해남에서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쌀 농업에 대해서 많은 응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세계 남자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